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노인복지론 제8강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절에서는 성공적 노후 생활, 제2절 노인 여가 문화, 제3절 노인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 노후 생활 제1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 노화는 1960년대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노년학이나 사회정책 영역에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란 어, 주로 미국과 유럽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30년 동안 의학 및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심리학, 행동과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노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어, 그런 의미에서 서구에서부터 이 성공적 노후 또는 성공적으로 어떻게 노화, 나이를 먹어가는가라는 것이죠. 에이징이죠. Successful Aging. 그래서 30년 동안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또 심리학, 행동학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할까요?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가? 그렇죠. 성공적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집중하다가 점차로 심리적인 특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등 관심의 초점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학문의 범위도 확장되고 또한 그 개개인에 있어서 노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관심도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 시작했다가 또 심리적, 더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까지 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제 인구 변동이 그 첫 번째죠.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인구 변동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중요성 또 노인들이 사회에서 참여하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마련할 때 또 성공적인 노화를 또 이룰 때 성공적인 노년을 이루어질 때 이런 개념이 복합적으로 이제 되는 상황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제 변동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변동과 사회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확대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은 생활 중 몇 가지 일에 열중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니며 행복하다고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이 뭘까? 아마도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노화,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 개념, 또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하면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노화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또 어떠한 경우에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며 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노화의 구체적인 기준 이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6년도 뱅스턴 앤 코프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는 수명이겠죠. 이제 수명이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면, 예, 뭐 빨리 이제 뭐 죽는다거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성공적이라고도 볼 수 없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건강이죠. 일단 건강한데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꼽고요.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인지적으로 효능, 예, 뭐 치매라든지 이런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인지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년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그렇죠. 노년이 됐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능력이 이제 도태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능력을 바탕으로 뭐 끝까지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통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노인 스스로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또 신체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생활 만족도. 예.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좀 만족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뱅스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12년에 걸쳐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한 메가더 재단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다음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avoiding disability 해서 질병과 장애를 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질병이 있다면 뭐 성공적인 노화라 볼 수 없겠죠. 또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죽을 텐데 죽기 직전까지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성공적인 노화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잠재력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활기찬 생활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미국의 메가더 재단 연구에 의해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질병 장애 피하는 거,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 또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거, 뭐 누구나 뭐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공적인 노화는 노후 설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준비를 하게 되어 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공적인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화에 대한 적응력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계속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편안하게 또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주변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제2절에서는 노인 여가 문화입니다. 노인 여가의 개념이 있는데요. 여가란 무엇인가 했을 때 레이저 또 우리나라 말로 문화어로는 이제 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짬. 그래서 이제 직업상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활동 외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먹기, 자기, 일하러 가기, 사업하기, 수업에 출석하기, 또 숙제하기, 집안일, 일이 스트레스와 같은 의무적인 활동 전후의 자유시간이라고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노인여가. 예. 그래서 이제 직업상의 일, 또 필수적인 가사활동 외에 소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열거한 것들이 이제 여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 여가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 생리적 또는 사회적 의무 행위를 위해 구속되는 시간 외적인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만족스러워지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위를 통해 건강, 사회성, 생활 만족감, 자신감, 자립기능, 뭐 행복감 등 이제 중진 효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길죠. 노인 여가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 불편함, 또 우리가 일,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노인 여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여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예. 생적 또는 사회적 의무 행위를 위해 또 구속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여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 외적인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 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만족감이나 자신감으로 나타날 때, 행복감으로 나타날 때 더욱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 노인에게 있어서 이 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가를 또 보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노인의 삶의 질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 여가를 노인 부분에 있어서 노후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에서 2005년도에 노인 여가의 개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고령기에도 일정한 사회적 또는 가정적 역할에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이거를 이제 여가의 개념으로 보고요. 둘째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보내는 긴 시간을 이제 여가라고 예전에는 보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노인 여가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여가를 위한 여가라고 이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는 일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되는 시간을 뺀 비구속 시간 속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휴식, 기분 전환, 자아 실현 및 자기개발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인에 있어서 여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여가 개념은 이런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여가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라 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그것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잘못하면 초래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그런 여가 성격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 형태는 이제 대체로 좀 단순한 면이 있고 오락이주, 또 여가 형태의 다양성이 낮고 특히 동적이고 외향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 표현하고 성취감의 기회를 갖는 활동이 빈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인 여가는 어떤 사회적 의무 행위를 위해 구속되는 시간 외적인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만족스러워지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첫째로서 이제 취미 생활과 오락 등을 통하여 무료감을 해소할 수 있죠.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냐, 또 오락을 가질 수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료하고 또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경우보다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동 작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인 여가 시간에 어떠한 작업들을 통해서 조그맣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굉장히 노인 여가 시간이 보람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로서는 이제 친구 동호인과의 집단 생활에서 서로 격려도 하며 또 생활 위험을 대처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친구를 만듦으로써 동호인을 만듦으로써 그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인생 마지막 길에 또 친구들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보건 의료 면에서 건강 체조, 스포츠 댄스, 요가, 게이트볼 이런 거를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 여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의료비도 절감을 시킬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병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서 돈 쓸 일이 없겠죠. 또 국가의 어떤 건강보험 제정도 또 한편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여가를 될 수 있으면 이런 건강한 어떤 면으로 유도하는 건강 체조라든지 스포츠 댄스 이렇게 또 게이트볼, 등산 동호회 또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정말 방 안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체조할 수 있는 어떤 동네 운동장이라든지 또 스포츠 댄스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또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로 또 유인을 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이런 부분에서 건강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인 여가의 필요성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 심리적 소외감, 무력감을 갖는 어르신들에게 이제 소풍이나 야유회 또 회식, 노인교실, 상담 등을 통해서 삶에 대한 애착,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없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그 일면을 보게 됩니다. 네. 어르신들만 계신다고 했을 때 정말 아까 얘기한 무력감, 또 소외감, 또 어떤 버려진 느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으로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약화될 수도 있고 일단 많은 문제점을 또 내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인 여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이 굉장히 보람차고 정말 활동적인 그런 어르신들로 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 시설에서 이제 노인 여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배웁니다만 노인 여가 시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노인 복지관이 있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죠. 네. 또 노인 교실이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여가 시설로 이제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만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친구들과 또 동호인들 안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또 유익한 운동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또 여러모로 인생 그 후반기에 있어서 그 자신감과 정말 애착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노인 여가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 여섯 번째는 가정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또 역할의 상실감, 박탈감에 빠져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긍정하게 환경 보호라든지 청소년 선도, 또 애절 가르치기, 교통 정리, 방범 활동, 문화재 보호 활동, 뭐 기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요. 또 성취감 및 사회적 존재감과 공헌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하더라도요,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성취감, 또 소속감. 사실 그 노인이 되면서 우리가 가끔 경로당에 이제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랑 같이 활동한 적도 있는데요. 경로당을 가면은 사실 거기에 굉장히 그 소외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이제 우리가 노인 여가시설에서 경로당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만 지어놓고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게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외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각 지역에 많이 있죠, 경로당이.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지역에서 뭐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방문해서 말이죠. 조그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정말 어르신들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어쨌든 노인 여가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기회를 드리고 또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게 해드린다면 정말 어르신들의 그 삶이 존중받고 또 존경받고 하는 의미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굉장히 기뻐 하시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의 유엔에서도 유엔 원칙 보면 노인에게 참여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노인들이 어떠한 활동, 뭐 정책이까지도 말이죠. 심지어는 또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소속감을 발휘하고 거기서 어떤 어르신들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는 노인들의 삶이 굉장히 또 풍요로워지고 또 긍정적인 의미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이런 쪽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일곱째로는 이제 정신적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압박감, 긴장감 해소하고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받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긴장감도 해소되고 또 정신적 자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게이트볼, 또 아까 여기 앞에서 다룬 청소년 선도, 애절 가르치기, 교통 정리 이런 것들이 적절한 자극이 또 어르신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계속 집에만 계시면은 사실 무력감에 또 자존심이 또 상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교통 정리를 한다든지 또 학교에서의 어떤 그 보안관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자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신 건강이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째는 인생 중에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실현. 우리 인간의 매슬로 욕구 5단계에서 마지막 자아실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아실현이 굉장히 마지막 보루죠. 마지막 기회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성취감, 사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 어떤 공헌의식들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면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홉째로는 이제 생애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켜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실한 공동체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그 역할, 전통문화 계승, 예, 또 그것을 통해서 건실한 공동체로 형성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제 노인 여가의 개념, 또 노인 여가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 잠깐 살펴보았고요.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